타치야는 시작부터 힘든 삶을 살았던 가난한 아이였다. 그의 엄마는 그가 좋은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가 어렸을 때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다. 어릴 적부터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4살 생일에는 엄마가 그를 위험한 수술대에 올렸고 그 수술은 그의 뇌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수술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리 울고 도움을 청해도 가족들은 그를 무시했고 여동생의 경호원으로만 이용했습니다. 미유키. 타치야는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지만 비밀리에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을 개발했어. 그 마법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되돌릴 수 있었어.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여행을 할 때도 그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1등석에서 비행하며 호사스런 식사를 즐겼고 반면 타치야는 혼자 뒤쪽에 앉아 무시당하고 방치되어 굶주렸다. 미유키는 그와의 관계가 역겨워 그를 단순히 종으로만 보았고 그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다. 그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한날 그들은 별장에 도착했을 때 하나미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미유키는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었기에 산책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타치야를 시종으로 데리고 가라고 고집했습니다. 미유키는 그와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했고 그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눈에는 그에게 마법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타치야가 그녀를 재빨리 빼내서 큰 흑인 남자와 부딪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3명의 병사들이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야가 나서서 그들에게 저 블랙 애들은 여기서 나가라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마법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타치야는 쉽게 막았고 미유키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많은 공격을 피한 후 타치야는 한 방의 병사를 무릎 꿇리며 모두를 미유키를 포함해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남동생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미유키는 하나미에게 형이 자신을 지켜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야는 단지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미는 놀랐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타치야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후 미유키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구한 타치야가 시녀로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하나미는 어머니가 매우 아프시며 미유키가 곧 있을 왕실 파티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치야는 평소처럼 그녀를 동반할 것이다. 리무진을 타고 떠나면서 하나미는 인간인 타치야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자신은 AI 로봇과 다르게 언젠가 형제자매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랬다. 파티에서 미유키의 삼촌이 그녀를 맞이하고 나머지 가족에게 소개했지만 타치야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사촌인 아야코와 후미야는 그녀를 보게 되어 신나했지만 타치야가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이 그를 보자마자 그들은 그와 이야기하려고 달려갔고 아버지는 미유키, 요츠바 가문의 진정한 상속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멀리서 미유키는 오빠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이 타치야를 단순한 도구로 보고 있으며 그를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믿었다. 몇 주 후 하나미는 타치야의 눈에서 슬픔을 발견하고 미유키에게 그와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미유키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두 사람은 사진을 위해 앉았다. 사진이 찍히기 직전에 미유키가 웃자 타치야는 놀랐다. 갑자기 그들의 배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선장은 그들에게 잠수함이 그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렸다. 주저하지 않고 타치야는 마법을 사용해 시간을 늦추고 미사일을 파괴했다. 산산조각 내버렸다. 미유키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오빠가 어떻게 특별한 장치도 없이 그렇게 강력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빠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후에 해군 사령관은 왜 어뢰가 그들의 배를 향해 발사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미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타치야가 이전에 싸웠던 같은 병사를 만났습니다. 타치야가 자신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병사의 리더는 그에게 사과하게 강요했습니다. 타치야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떠나기 전에 리더는 타치야에게
격투 시합을 위해 그들의 기지를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한미는 미유키의 어머니에게 그들은 무도회에 초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이 가는 동안 대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훈련을 받도록 타치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동안 미유키가 형과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전투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타치야에게 공개적으로 미유키를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명령했다. 그녀를 전하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깨닫지 않도록 비를 맞으며 몇 시간 동안 걷고 그들은 결국 해군 기지에 도착했다. 그곳의 병사들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고 있었고 대위는 타치야에게 스파링을 할 것인지 물었다. 타치야는 수락했고 대위는 그에게 태구치와 싸우도록 지정했다. 국가 복싱 챔피언 태구치는 타치야에게 편하게 하라고 말했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타치야가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사령관은 히바루를 불러내 타치야와 싸우게 하고 모든 것을 다해 싸우라고 명령했다. 히바루는 몇 차례의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타치야는 가볍게 피했다. 전투를 지켜보던 병사 중 한 명이 타치야가 실제 치명적인 전투를 해본 것처럼 싸우는 모습에 놀라워했다. 실제로 그 전에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타치야는 은신 무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피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더 많은 공격을 피한 후 타치야는 히바루의 팔을 잡고 그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경기를 이겼다. 미유키는 자신의 형이 얼마나 강한지 놀랐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울 상대가 남아있었다. 타치야가 이전에 이긴 병사 조셉은 그와 다시 겨루고 싶어 했지만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위는 타치야에게 싸움이 괜찮은지 물었고 타치야는 동의했다. 미유키는 걱정했지만 오빠를 믿었다. 조셉은 마법을 사용해 속도를 높였지만 타치야는 그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미유키는 조셉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타치야는 실제 상황에서 마법사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싸움 중에 타치야가 처음으로 미유키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놀랐다. 타치야는 그의 대규모 파괴 능력을 활성화하여 조셉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제압했다. 경기가 끝난 후 조셉은 패배를 인정하고 타치야에게 제대로 소개하며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타치야도 자신을 소개했고 조셉은 그를 포옹하며 존경을 표했다. 3일 후 미유키는 오빠인 타치야가 밖에 나가 여자친구를 만들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게으르다고 생각했다. 그날 늦게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미아가 차를 즐기고 있을 때 비상 경고 사이렌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국방부는 그들의 전함 중 하나가 적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모두 즉시 섬을 대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타치야는 신속히 방에 들어가 그들을 섬에 대피소로 안내할 준비를 했지만 전화가 울렸다. 마야, 미아의 쌍둥이 자매가 반대편에 있었다. 그녀는 미아에게 타치야의 모든 힘을 해제하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그의 제한 장치를 아무런 노력 없이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아는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군용 차량이 도착해 그들을 대피소로 데려갔다. 조셉은 군인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정되었다. 그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방으로 안내되었고 대피소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피소는 이미 비상사태에 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한편 타치야는 미유키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며 항상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투는 그녀에게 그가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궁금하게 했다. 갑자기 타치야는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고 뒤이어 총격의 소리가 지연되어 들렸다. 하나미가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물었을 때 타치야는 건물에서 마법 억제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이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아는 타치야에게 밖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며 그의 리미터를 제거하는 힘을 사용하여 그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타치야는 밖으로 달려나가 서로 총을 쏘고 있는 경비들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는 무장한 경비들이 그들을 대피소로 호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타치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을 먼저 데려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타치야를 기다리면서요. 그녀는 하나미에게 아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 주변의 병사들을 믿어라. 그 순간 조셉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에게 총을 쐈다. 하나미는 마법의 방패를 만들려고 했지만
한 병사가 그것을 파괴했고 그들의 마법 사용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조셉은 동료들에게 소리치며 그들과 대화하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이 조셉이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화를 냈다. 그들의 고통을. 조셉은 그들의 우정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미유키가 갑자기 끼어들어 얼음 마법을 사용해 한 병사를 얼려 죽였다. 다른 병사가 동료의 죽음에 화가 나서 미유키와 가족들에게 발포했다. 총을 쐈다. 미유키는 총에 맞고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즉사해 그 자리에 쓰러졌다. 벽 일부가 폭파되었고 병사 한 명이 즉시 증발되었다. 타치야가 도착했고 그는 남은 병사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누나 곁으로 달려간 타치야는 손을 미유키 가슴에 올리고 최강의 마법을 발동시켜 되살리려고 했었다. 그의 최고의 마법으로 필사적으로 그녀를 소생시키려 했다. 미칸셔스니스 속에서 미유키는 자신이 죽음을 인식했다. 타치야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며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수년간의 방치 후에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하려 하는지 의아해했다. 무관심. 그에게 적어도 사과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생명이 끊어져 갈 무렵 마법의 원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상처를 치유했다. 천천히 그녀는 다시 살아났고 의식이 돌아왔다. 눈을 뜨자 그녀는 타치야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마침내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걱정했는지 이해했다. 일어서자 그녀는 어머니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주저없이 타치야는 특수총을 꺼내 어머니를 향해 겨누었다. 그의 마법으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미의 상처도 치유했고 하나미는 아무런 마법도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분 후 군대 지휘관이 와서 자신의 병사들이 그들에게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대규모 함대가 접근하고 있으며 방어군의 80%가 이미 전멸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치야는 상황을 이해하고 장갑복과 군용 무기를 요청하여 적과 싸우려 했습니다. 지휘관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고 타치야는 차갑게 그는 적이 자신의 여동생을 죽였다고 답하며 그들을 모두 제로 만들어 버릴 작정이라고 했다. 그들을 제로. 그 지도자는 타치야가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타치야는 그들이 항복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타치야가 떠나려 하자 미유키는 그를 쫓아가며 가지 말고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목숨을. 타치야는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를 해친 사람은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맹세했으며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약속을. 그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뿐이라고 설명했다. 미유키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기 전에 타치야는 미유키를 돌아보며 자신의 비밀을 밝혔다. 그녀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는 누구든지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세상을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불태워도 상관없었다. 타치야가 걸어가자 군 헬리콥터가 이륙했고 적 함대가 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적들이 그를 향해 사격했다. 적들이 그를 쏘았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의 무기를 사용해 그들의 총알을 기화시켰고 마치 그것들을 지우듯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치유 능력으로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되살렸다.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미유키는 엄마 미아에게 돌아서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형에 대한 미아는 동의했지만 미유키에게 타치야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그를 무가치한 존재로 언급했다. 미유키는 반대하며 타치야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어머니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미아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무시했다. 미아는 타치야가 결함 있는 마법사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세계에서 마법사들은 데이터를 변경하고 생성하여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타치야의 능력은 달랐다. 그는 아무것도 변화시키거나 창조할 수 없었다. 그저 정보를 파괴하고 다시 조합하는 것만 가능했기에 그의 능력은 무용지물처럼 보였다. 혼란스러워하던 미유키는 자신의 형의 능력이 기적이었는지 물었다. 미아는 아무도 야츠바 가문의 일원으로 남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마리다. 7년 전 미아는 금지된 수술인 인공 마법사 식물을 타치야에게 받게 했다. 이 수술은 타치야의 뇌의 마법 계산 영역을 이식하는 것이었다.
수술이 그에게 몇 가지 능력을 주었지만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분노, 슬픔, 사랑, 그리고 한 가지 감정을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미유키는 오빠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는 계속해서 설명하며 타치야가 유지한 유일한 감정은 미유키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미유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의 인생 전부는 그녀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았으며 심지어 미아를 진짜 어머니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미유키를 압도하며 그를 그렇게 나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나쁘게 대했던 것에 대해 한편 전장에서는 6척의 적 선박이 섬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타치야는 무기를 준비하고 거대한 대포를 소환했다. 기지 안에서 하나미는 타치야를 도와도 될지 물었다. 미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타치야가 두 번째 궁극 기술을 발동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를 떠나게 허락했다. 그의 곁에 있던 병사들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했다. 발사하기 전에 타치야는 주변의 병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으로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없으므로 떠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타치야와 함께 싸우겠다며 거부했다. 타치야가 발사 준비를 할 때 적은 미사일 폭격을 가했다. 병사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장벽을 만들어 폭발을 막고 타치야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적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여 병사들은 마법으로 장벽을 생성해 폭발을 차단하고 타치야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혼란이 벌어지자 하나미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룹을 향해 날아오는 더 많은 폭발을 막기 위해 제때 도착했다. 군인들은 한나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녀가 에너지를 다 쓰기 전에 타치야가 사격 궤도를 계산하고 발사하기 시작했고 적 전체 함대를 소멸시켰다. 그러나 폭발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그들에게 다가오게 했다. 간신히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갔다. 재결합하면서 한나미는 타치야에게 생명의 끝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쓰러졌다. 그녀 생의 마지막 순간, 한나미는 자신이 인공지능으로서의 임무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타치야는 그녀의 생명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죽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죽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 타치야는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마법제일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첫날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그는 학생회장 세이구사 마유미를 만났다. 학생회장. 그녀는 그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제안했지만 타치야는 그녀의 키드를 알아차리고 그녀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 입학식이 시작되자 타치야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블룸이라고 부르며 앞쪽에 앉아있고 하위권 학생들을 잡초라고 부르며 뒤쪽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잡초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불평 없이 자리를 잡았다. 곧 안경을 쓴 소녀가 그 옆자리에 앉아서 자기소개를 했다. 미즈키라고 했다. 그녀의 친구 에리카도 함께 왔다. 타치야는 에리카가 대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즈키는 안경을 쓴 소녀였고 그녀의 옆에는 대포가 커다란 소녀가 앉아 있었다. 이 문장은 중복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에리카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타치야는 에리카가 대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학생회장이 연설을 마치자 미유키는 자신의 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고 타치야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미유키는 타치야를 위해 커피를 만들려고 했다. 그녀는 아무도 그가 학교에 들어간 것을 축하해주지 않는 것을 깨닫고 답답해졌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방을 얼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치야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는 그들의 가족이 처음부터 그가 마법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켜 주었고, 그래서 그가 이룬 성과를 축하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타치야와 미유키는 훈련장에 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 누군가 타치야를 공격하려 했다. 그는 재빨리 피하며 공격을 쉽게 반격했고 공격자를 큰 노력 없이 제압했다. 센세가 도착해 미유키를 주목하며 그녀의 미모에 대한 부적절한 댓글을 남겼다. 타치야는 즉시 개입하여 센세에게 그만 불쾌하게 굴라고 말했다. 센세는 짜증이 나서 타치야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겨루었고 센세가 몇 번의 타격을 주긴 했지만
타치야는 능숙하게 반격하며 구경꾼들을 감명시켰다. 결국 타치야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직 서 있는 상태로 격투가 끝났다. 강하게 미유키는 싸움 중에 드레스가 더러워진 것을 알아차리고 마법을 사용해 자신의 드레스와 타치야의 것도 깨끗이 청소했다. 그녀의 드레스와 타치야의 옷을 깨끗이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타치야는 노트북으로 강의 등록에 바빠했고 미즈키와 에리카는 그가 컴퓨터를 얼마나 빠르게 다루는지 눈치챘다. 미즈키와 에리카가 그의 빠른 컴퓨터 실력을 눈치챘을 때 새로운 학생 네오는 타치야의 기술에 감탄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특기가 강화 마법이라고 말했다. 그의 전문 분야가 강화 마법이라고 언급했다. 호기심을 느낀 네오는 타치야의 마법에 대해 물었다. 타치야는 실용적인 마법 기술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목표는 그것을 익히는 것이었다. 마법 엔지니어가 되다. 나중에 점심시간, 미유키는 타치야와 그의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합류했다. 하지만 오만한 꽃들 무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리더인 슈는 잡초들을 무가치하다고 비난했다. 네오는 그의 말에 짜증이 나서 싸울 준비를 했지만 타치야는 대신 테이블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같은 꽃들 무리가 다시 타치야와 미유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미유키가 그들과 함께 집에 가라고 요구했다. 슈는 타치야와 그의 친구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그의 관심을 받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즈키는 슈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쏘아붙였다. 화가 난 슈는 네오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마법이 강화된 무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에리카가 나서서 그의 손에서 무기를 쳐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려는 찰나 학생회장인 마유미가 등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범죄임을 상기시켰다.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징계위원장 메리가 도착했고 그들은 모두 싸움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치야는 꽃들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이 통제불능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메리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를 더 이상 처벌할 증거가 없었다. 미유키는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고 마유미는 그들에게 경고만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메리는 타치야를 주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슌이 떠나면서 그는 타치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미유키의 주목을 받을 자격이 더 높다고 확신했다. 나중에 타치야와 미유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두 명의 블루민 하나카와 다른 학생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나카는 그들이 퇴학당하지 않도록 도와준 타치야에게 감사했고 그들과 함께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블룸의 제스처에 놀란 잡초들은 당황했지만 수용했다. 제안을 걷는 동안 하노카는 미유키의 캐드를 감탄하며 어떻게 개조했는지 물었다. 미유키는 자랑스럽게 타치야가 어떤 개조든 다룰 수 있는 캐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개조를 에리카는 타치야가 자신의 캐드도 봐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타치야는 그녀의 기기는 거의 쓸모없다고 차갑게 거절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마유미는 타치야와 미유키에게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학생회 사무실로 향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앉자 마유미는 학생회가 하나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학생회 사무실로 갔다.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자 마유미는 학생회에서 하나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신입생들이 의회에 참가하도록 초대하는데 그녀는 미유키에게 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유키는 타치야가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자리가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점수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의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회 회원인 메리는 징계위원회에도 열석이 남아있으며 그녀는 타치야가 그 역할에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그리고 그녀는 타치야가 그 역할에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역할. 마유미도 동감하여 즉시 그를 추천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려서 점심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학교가 끝난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더 논의할 거예요. 같은 날 마법 연습실에서 에리카는 마법 장치를 가지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매우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야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장치를 작동시켰고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신에게는 역부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학생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학생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이 들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타치야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학생회 부회장 한조가 짜증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타치야를 무시하고 지나쳐 미유키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유키는 한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타치야에게 그의 임무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사무실로 즉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한조는 타치야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하며 그를 잡초 취급하고 잡초가 징계위원회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떠나려고 할 때 한조는 타치야를 잡초라고 부르며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잡초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한조의 모욕에 격분한 미유키는 오빠를 위해 나서서 말했습니다. 타치야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심지어 타치야는 필요하다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었던 타치야는 미유키를 말리며 한조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 도전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한조는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후에 결투 준비를 하면서 한조는 자신이 타치야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키드가 타치야가 가진 어떤 것보다 빠르고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타치야를 벽에 내던지는 마법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벽을 치고 싸움을 빠르게 끝내라. 메리가 결투 시작 신호를 주자 한조는 움직이려 했다. 타치야는 그를 즉시 쓰러뜨렸다. 주변에 모인 관중들은 타치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충격에 빠져 궁금해했다. 메리는 타치야를 승자로 선언했고 지켜보던 학생들은 타치야가 한조를 이렇게 빨리 이긴 방법을 서로 속삭이며 궁금해했다. 메리는 타치야에게 싸움 전에 속도 증가 마법을 사용했는지 물었지만 타치야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저 그의 신체 기술만이 승리를 도와준 것이었다. 미유키는 타치야가 닌주츠 마스터와 훈련했다고 덧붙였다. 네유미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그것이 어떤 특별한 마법인지 물었다. 타치야는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세온을 사용하여 만든 간단한 진동 주문이라고 말했다. 파동. 네유미는 놀랐다. 그녀는 세온 파동이 그렇게 강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치야는 세온 파동을 3가지 다른 유형으로 동시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결합하여 한조로 하여금 배멀미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를 만들었다. 그에게 배멀미가 있었어요. 모두가 감탄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타치야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실기 시험 점수가 그렇게 낮았다면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타치야는 학교의 평가 시스템이 그의 모든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운 타치야에게 잘못 판단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운 타치야에게 잘못 판단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운 타치야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미유키는 타치야에게 캐디 업그레이드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동시에 더 많은 마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요. 타치야는 동의하고 기계로 그녀의 능력을 스캔하여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타치오여. 조정. 그런 다음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지 않고 미유키는 타치야와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마유미와 메리는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물었다. 타치야는 그녀의 농담에 혼란스러워하며 진지한 건지 물었다. 미유키는 여전히 웃으며 자신만의 것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타치야를 의자에서 쓰러뜨리는 주문을 사용했고 그는 잠시 동안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치유 능력 덕분에 타치야는 빠르게 회복되어 다시 깨어났다. 다시 미유키는 아침이 이미 왔고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다음 날 제재실에서 메리는 마치야와 다른 학생 신을 제재위원회의 최신 멤버로 소개했다. 그들은 즉시 학교를 순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그들에게 이제 일환으로 학교 구내에서 마법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마치야가 학교를 순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에리카를 모 클러브에 가입시키려고 시도하는 학생 그룹을 만났다.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마치야는 자신의 카드를 활성화하고 빠르게 달려갔다. 그녀를 돕기 위해 개입하기로 결정한 타치야는 자신의 카드를 작동시키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첫 번째 남자를 쓰러뜨리고 에리카와 서둘러 떠났다. 안전한 장소를 찾은 후에 에리카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들은 함께 검도 클럽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기 도착하자마자 에리카는 금세 지루해졌다. 그녀는 검도 연습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고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그때 그들은 두 집단의 학생들이 연습장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매우 오만하게 행동하며 미보라는 여학생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결투를 신청했다. 미보는 검도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그녀의 상대인 타카키는 간토 지역의 챔피언이었다. 타카키는 자신이 싸움 중에 마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약속했지만 미보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가 속이지 않고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며 타치야는 사태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타카키는 즉시 미보에게 돌진했고 그들은 서로를 가격하기 위해 막대를 들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타키의 막대가 미보의 팔을 겨우 스치긴 했지만 만약 진짜 싸움이었다면 미보의 검은 타키의 심장을 맞췄을 것이다. 미보는 타키에게 이 게임이 진짜 싸움이었다면 죽었을 것이므로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타키는 미보가 진짜 싸움을 원한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핵심 마법을 발동시켰다. 타키는 진동 전투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고주파 칼을 가동시켰다. 타치야는 빠르게 타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연습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타카키는 그의 무기를 미보에게 휘둘렀고 간신히 그녀를 비켜갔다. 미보는 그 공격으로 인해 쉽게 죽을 수도 있었음을 깨달았다. 타카키는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타치야가 제때에 개입했다. 그는 세온 파동의 폭발을 방출하여 타카키의 무기를 식혔고 빠르게 그를 바닥에 눕혔다.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타치야가 학교의 잡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능숙하게 빠져나갔고 한 학생이 타카키가 왜 체포되고 있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타카키가 그의 마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이 타치야를 때리려고 했지만 그는 쉽게 피했다. 그로 인해 학생은 자신의 친구 중 한 명과 부딪혔다. 미보는 타치야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검도 부장이 그녀를 붙잡았다. 한편 타치야는 다른 학생들의 캐드를 방해하며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인상적인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부장은 타치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타치야는 일부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을 즉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급히 달려갔지만 나무 사이를 달리던 중 누군가 갑자기 그를 공격했다. 마법. 하지만 타치야는 재빨리 주문을 예측하고 자신의 선파를 사용해 즉시 파괴했다. 그 공격자는 그저 가치없는 말썽꾸러기였고 도망쳤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에 타치야는 그가 반마법 단체의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신비로운 학생은 타치야가 잡기 전에 빠져나갔다. 다음 날 수업에서 레오는 타치야에게 다가와서 그가 검도부의 말썽꾸러기들을 처치한 이후로 꽤 인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타치야는 그의 여동생이 문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미보를 만났다. 타치야가 타카키로부터 구해준 그 여자였다. 미보가 타치야에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타치야는 놀러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채찍을 휘두르라고 했다. 미보는 포기하지 않고 만약 마음이 바뀔 경우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타치야와 미유키가 멀어져 갈 때 미유키는 형이 미보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누군가와 자신의 형을 공유하는 생각에 조금 질투가 났다. 미보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녀는 타치야가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기뻤지만 그녀는 타치야가 더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면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견할까 걱정했다. 타치야는 그녀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의 진짜 능력을 모두에게 숨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오후 타치야는 상담실로 호출되었다. 그는 상담사들이 가진 거대한 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담사는 타치야에게 그가 정신실험에 초대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정말로 그런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그녀는 미부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것을 그냥 루머라고 일축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미보는 검도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지겹다고 말했다. 그녀는 학교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부장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타치야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미부에게 타치야를 설득해 그들의 동아리에 가입하게 하고 함께 일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집에서 타치야는 미유키에게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비밀의 반마법 그룹이 학교에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고 믿었다. 며칠 전 체육관으로 가던 중 타치야는 공격을 받았다. 그 집단의 팔찌를 차고 있던 학생. 이 말을 들은 미유키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법사들과의 싸움에서 승산을 맞추기 위해 반마법 집단이 나라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타치야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가족이 곧 그 집단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집단을 미유키는 자신의 가족이 개입하게 될까봐 그리고 위험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타치야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며칠 후 타치야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그의 마법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900밀리초가 넘는 것을 보았다. 밀리초. 이로 인해 그는 꽤 좌절감과 함께 실용 마법 기술이 결코 향상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마법 기술. 그날 오후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미부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타치야에게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대우를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의 클럽에 가입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다지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물었고 미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학교 전체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타치야는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목표는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대의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의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걸어갔어요. 그날 후에 미보의 비밀 그룹은 학교 시스템을 통해 공지를 방송했어요. 그들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학생회와의 만남을 요구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타치야와 미유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메리에게서 그 그룹이 전력을 차단하고 방 안에 바리키드를 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타치야는 미보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나와준다면 아무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곧 학생들이 억제되었고 미보는 타치야에게 속았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마유미가 도착해 학생들을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그녀는 미보에게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유미는 학생회가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즉시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타치야는 검도부 부장이 미즈키를 자신의 클럽에 가입시켜 보려는 모습을 보았다. 타치야는 그가 며칠 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장이 떠난 후 미즈키는 타치야에게 그가 자신의 과민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부 검도부의 리더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선생님은 타치야와 미유키에게 그 부장이 종종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반마법 단체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부장의 형이 일본의 또 다른 유명한 반마법 단체의 리더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그들에게 선장이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토론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날, 2명의 수상한 남자가 학교 근처에 트럭을 주차하고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떠났다. 토론회 홀 안에서 검도 동아리 대표는 학교 시스템이 마법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유미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남자가 그냥 편집증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학생회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2학년 학생들이 학생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은 그녀의 연설에 박수를 쳤고 검도 동아리는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회. 갑자기 폭발이 홀을 흔들었고 반마법 그룹의 구성원들이 탈출하려고 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그들을 빠르게 붙잡아 체포했다. 먼지가 가라앉자 최루가스가 홀로 발사되어 독성 가스 구름이 퍼졌다. 한조는 재빨리 주문을 사용하여 가스를 차단하고 밖으로 던졌다. 곧 3명의 공격자가 홀로 돌진했지만 마유미는 그녀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질식시켜 숨을 헐떡이게 했다. 밖에서는 더 많은 공격자들이 도착하여 학교를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다. 타치야는 건물을 방어하겠다고 제안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보고 메리는 모두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즉시. 한편 네오는 공격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마법으로 그를 공격하려 할 때 미유키는 그들을 공중으로 띄운 다음
땅에 내리쳤다. 네오는 웃음을 지었고 에리카는 이제 그들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타치아는 나머지 공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선생님이자 상담사가 나타나서 진짜 목표가 도서관이라고 밝혔다. 혼란의 공격은 방해 수단이었다. 그녀는 또한 메이브가 공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조언했다. 메이브는 조종당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 공격자가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타치아와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 막으려 했다. 한편 공격자들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있었지만 네오가 펜저 펀치를 활성화하여 강력한 주먹으로 한 명의 공격자를 쓰러뜨렸다. 미유키는 그의 기술에 감탄했고 타치아는 네오가 그대의 강화 마법을 사용하여 힘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격자들은 학생들을 거칠게 다루고 있었지만 네오는 자신의 팡처 피스트를 작동시켜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공격자 한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미유키는 그의 기술에 감탄했고 타치아는 네오가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크디에 강화 마법을 걸어 힘을 높였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타치아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여 도서관 전체를 스캔하고 모든 공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리카는 무기를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순식간에 한 명의 공격자를 제압하고 빠르게 또 다른 공격자를 쓰러뜨렸다. 세 번째 공격자가 나타났을 때 에리카는 자신감 있게 나서서 그에게 혼자서 상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유키는 자신의 마법으로 타치아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벽을 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게 도왔다. 그녀는 뒤따라갔다. 개인 방 안에서 미부는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특히 공격자들이 학교의 모든 마법 데이터를 훔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데이터를 복사하려던 찰나 타치아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들의 장치를 파괴하는 신호를 보냈다. 한 명의 공격자가 그들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미유키가 그의 손을 얼려 움직이기 전에 막아버렸다. 타치아는 미부에게 돌아서서 세상에서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속았다고 전했다. 미부는 여전히 자신의 의도가 좋다고 믿으며 왜 타치아가 세상에 화가 있지 않은지 물었다. 미유키가 들어와 타치아가 미부보다 훨씬 똑똑하며 요구하지 않고 행동으로 존경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미부에게 타치아가 그녀를 도와주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부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동안 공격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링을 활성화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미유키의 마법을 방해하기 위해 캐스트 제밍 마법을 풀었지만 타치아는 쉽게 공격자들을 제압했다. 미부가 도망치려 했고 미유키는 그녀를 막고 싶어 했지만 타치아는 미부를 가게 하라고 말하며 에리카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미부가 달리다가 에리카를 만났다. 에리카는 자신을 소개하며 미부의 검도 대회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부에게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패배자로 전락하고 가족에게 수치가 되었는지 실망했다고 말했다. 절망한 미부는 무기를 잡았지만 에리카는 칼을 던져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라고 말했다. 미부는 자신의 스타일이 메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수락했다. 하지만 에리카는 웃으며 미부는 꿈에서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식간에 에리카는 미부를 넘어뜨리고 그녀의 몇몇 뼈를 부러뜨렸다. 에리카는 메리가 징계위원회에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연수생이었다. 미부가 고통으로 실신했고 에리카가 그녀가 바닥에 닿기 전에 그녀를 받았다. 바닥. 그날 저녁 늦게 켄도 주장자가 도망치려고 할 때 위원회 회원 한 명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도망치려고. 다른 학생이 마법을 걸어 그의 숨을 막고 도망칠 수 없게 했다. 병원실에서 미부는 켄도 주장자가 그녀를 마법 금지 그룹에 가입하게 속였던 방법을 설명했다. 그룹에 메리는 그녀에게 운이 좋지 않았지라는 말로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는 패배자가 아니라 불운하게 나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상황. 미부가 더 불안해지자 타치아는 그녀가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미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상황이 진정되자 타치아는 그룹에게 그가 반마법 그룹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말이다. 미유키는 그와 함께하겠다고 요청했고 에리카와 레오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때 상담사가 들어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고 밝혔다. 대화. 나중에 그들은 반마법 그룹의 은신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카츠토도 신마족의 일원이자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며 도움을 제안했다.
아무것도. 몇 시간 후, 그들은 은신처에 도착했다. 네오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펜저 마법을 사용하여 출입구로 돌진했다. 출입구로 돌진했다. 타치야와 그의 친구들이 은신처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마법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적들을 발견했다. 그 장소에 도착하자 앞쪽에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그들이 창고로 이동할 때 햇빛이 균열을 통해 들어와 앞에 서 있는 것인 외모의 남자를 비추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마법반대 그룹의 리더인 하지메라고 소개했다. 타치야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하지메에게 무기를 겨누고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하지메는 타치야를 농담처럼 비웃으며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했다. 그는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하지메는 타치야에게 그의 재능이 필요하다며 팀에 합류하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의 재능을 필요로 했다. 타치야는 이미 하지메가 미보를 속여 타치야에게 합류하라고 설득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거절했다. 타치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계획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하지메는 교활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천장 쪽으로 안경을 던져 주의를 분산시키고 타치야에게 마인드 컨트롤 주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런 함정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하지메가 아마 미부에게도 같은 마인드 컨트롤 술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에 하지메는 타치야가 자신의 주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타치야는 이미 하지메의 계획을 시도하기도 전에 파악했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안경을 던진 것을 보며 그것이 쓸모없는 분산 작전임을 알았다. 절망한 하지메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타치야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 사격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들이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그들의 총은 마치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서졌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본 하지머는 돌아서서 목숨을 걸고 달렸다. 타치야가 그를 쫓아갔다. 하지만 하지머의 부하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뛰어들었다. 미유키는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음 마법을 사용해 그를 현장에서 얼려버렸고 단단한 얼음 조각상으로 만들었다. 타치야가 하지머를 계속 쫓고 있는 동안 미유키의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거대한 얼음 마법을 시전하여 하지머의 모든 부하를 얼려버렸다. 그들을 얼음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제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한편 카츠토는 강력한 마법 방패를 사용해 날아오는 모든 총알을 막았다. 주변에서 그의 지원팀이 신속하게 돌입해 공격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뜨렸다. 타치야는 은신처를 다시 한번 마법 스캔하여 더 깊숙이 숨은 적 그룹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깊숙이 숨어 있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발사하여 그들의 무기가 즉시 부서지게 만들었다. 부서졌다. 적들은 타치야의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 재밍 마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타치야는 너무 강력해.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방어를 뚫고 지나갔다. 하지메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타치야의 동료 중 한 명인 키라하라가 빛나는 광검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타치야가 이미 혼자서 공격자 대부분을 제압했음을 알았다. 타치야가 하지메가 반마법 집단 배우의 배우 인물이라고 지적하자 키라하라는 격분했다. 그는 하지메의 행동이 미보의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값을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를 벌하기로 했다. 키라하라가 하지머를 베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타츠토가 재빨리 나서 하지머에게 잠 재우는 마법을 걸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날 밤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부상당한 공격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유키는 자신이 나쁜 놈들을 얼리기 위해 사용한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주 후 타치야, 미유키, 그리고 에리카는 미보를 병문안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밀보의 아버지가 찾아와 타치야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는 타치야에게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의 친절한 말씀이 밀보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타치야가 언젠가는 딸과 완벽한 짝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이 다시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에리카가 밀보를 놀리며 누가 더 좋아하냐고 물었다. 타치야나 키라하라 중에서. 밀보는 얼굴을 붉히며 타치야가 강하고 똑똑하며 어려운 상황일 때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키라하라가 충실한 친구였고 항상 그녀를 위해 나섰기 때문에 키라하라를 좋아한다고 인정했다. 항상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미유키는 타치야에게 왜 그의 능력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데도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미소를 지으며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그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훈련 중에 미유키는 하늘로 날아올라 주문을 시전하고 불덩이를 쏘았다. 그녀는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맞추며 놀라운 실력을 뽐냈다. 타치야는 근처 나무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림자가 나왔고 그들은 학교 상담 교사였다. 타치야는 그녀가 왜 그들을 스파이하려 했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선생님도 거기 있었는데 상담교사가 그의 가장 친한 제자였고 단순히 그를 점검하러 온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제일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고 그냥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왜 비밀 요원처럼 몰래 다니고 있는지 물었다. 마침내 그들의 선생님은 진실을 밝혔다. 상담교사는 실제로 정부의 공공안전기관의 스파이였다. 정부의 공공안전기관. 그녀는 학교에 배치되어 모든 것을 감시하도록 지시받았고 그들에게 그녀의 신분을 숨기는 것을 요청했다. 그녀의 비밀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며칠 후 타치야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큰 축구 경기를 했다. 그들은 이겼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주로 조용한 아이 미키히코 덕분이었는데 그는 경기장에서 멋진 활약을 펼쳤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네오와 타치야는 미키히코에게 다가가 그가 다음 축구 전설일 수 있다는 말을 해줬어요. 미키히코는 부끄러워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날 저녁 늦게 학생회의 중 마유미는 학교가 10년에 한 번 있는 9개 학교 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학교가 자신들을 증명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마유미는 이 대회가 학교가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의에서 마유미는 타투수여가 이벤트 기술팀에 참가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투수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빠르게 캐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키라하라가 장치를 테스트하기로 자원했고 타투수여는 빠르게 마법 설정을 불러왔습니다. 키라하라가 그것을 활성화했고 그의 주문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투수여가 얼마나 빠르고 매끄럽게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놀랐습니다. 타치야를 의심했던 학생들조차 그가 천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타투수여는 비밀 조직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음 날 특별 성능 테스트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고 경쟁 중에 위험한 그룹이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의해야 했다. 그날 저녁 미유키는 타치야에게 경쟁을 위한 새로운 의상을 보여주었고 타치야는 그녀가 엄청나게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새로운 비행 마법을 시연했으며 미유키는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공중으로 떠올랐고 타치야는 그녀에게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다. 그녀는 걱정 없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치야는 신이 나서 그녀에게 방 안을 날아다녀 보라고 했다. 미유키는 공중을 가로질러 질주하며 웃으면서 자신을 여왕이라고 불렀다. 마법. 며칠 후 타치야와 미유키는 비행장치를 연구센터로 가져가서 유명한 과학자 아시야마 박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타치야는 그 장치가 중력 제어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방법을 설명하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시험해 보았고 그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랐다. 아시야마 박사는 타치야의 기술에 감탄하여 그를 진정한 혁신가라고 불렀다. 연구센터를 나서는 길에 그들은 아버지와 가족 집사와 마주쳤다. 집사는 타치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무시했다. 집사는 타치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완전히 무시했다. 미유키는 화가 나서 왜 그가 자기 형을 그렇게 대우하는지 물었다. 집사는 무례하게도 타치야는 단지 경호원일 뿐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유키는 분노했지만 거의 그에게 얼음 마법을 사용하려 했으나 타치야가 그녀를 제지하고 그깟 값어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집사의 거친 말을 무시하고 걸어갔다. 90학교 대회 개막식 동안 미유키는 자랑스럽게 타치야의 재킷에 배지를 꼽았고 청중 속에서 모두가 그를 응원했다. 식이 끝난 후 타치야는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 행사를 위해 새로운 KD 운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이 중복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웃으며 타치야가 그들의 캐드 장치에 마법을 부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농담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미즈키는 건물 안에서 어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실 중 한 곳에 들어갔을 때 미키히코가 그곳에 서서 영혼을 소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키히코가 그녀가 있는 것을 깨닫자마자 영혼들이 돌아서서 미즈키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타치야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정신들로부터 그녀를 타치야는 미키히코에게 그의 마법을 망쳐서 사과하며 만약 그가 제때 막지 않았더라면 정신들이 미즈키를 다치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치야는 그 다음 미키히코에게 왜 정신마법을 연습하고 있는지 물었고 미키히코는 다양한 종류의 괴물을 소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다. 감명을 받은 타치야는 미즈키에게 정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다. 미즈키는 그들이 이상한 파란색과 하얀색 정신들이라고 말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는 것은 두렵다고 인정했다. 미키히코는 그녀가 정신들을 그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능력에 감명을 받아서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린드인 타치야는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그로 인해 미즈키는 얼굴이 붉어지고 순간에 너무 휘말렸다고 사과했다. 여전히 감탄한 미키히코는 미즈키의 크리스탈 같은 맑은 눈을 항상 가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조금 빠져들었다. 다음 날 모두가 큰 대회를 준비하며 떠나기 위해 마유미는 버스로 달려가며 타치야에게 늦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탑승하라고 했다. 마유미는 여행 동안 그 옆에 앉고 싶어하며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타치야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버스가 출발했다. 미유키는 오빠와 앉지 못해 슬퍼하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분리될 수 있다. 버스가 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한 벤이 갑자기 제어를 잃고 그들의 차선으로 스위브하며 거의 충돌할 뻔했다. 버스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버스를 스크리칭 정지시켰다. 하지만 그 벤은 계속 그들에게 미끄러져 다가왔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준비를 했지만 메리가 그들을 멈추게 하며 그들의 마법이 서로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메리는 카츠로에게 벤을 멈추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차량에 불을 끌 수 없다고 말했다. 미유키가 나서서 마법을 걸어 즉시 벤을 둘러싼 불 방패를 파괴하고 불꽃을 한 번에 매끄러운 동작으로 껐습니다. 카츠로는 마법 보호막을 만들어 벤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후 학생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치야는 미유키에게 사고에 어떤 마법이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고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사고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에리카와 부딪혔지만 타치야는 급해서 그녀를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 화려한 연애 도중에 에리카가 하녀 복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치야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악했다. 그런 다음 꽃 한 남자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연설을 할 마법협회 회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갑자기 불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미스터리한 여성이 나타났다. 타치야는 홀 전체를 뒤덮은 마법 같은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감지했고 감각방해 같은 것 같아서 회장이 대규모 주문으로 모두를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스포트라이트. 그 여성은 곧 자리를 떠났고 눈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감각적 방해였고 감독이 대규모 마법으로 모두를 시험하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대규모 주문. 여성은 곧 떠났고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외모가 시험이었다고 말하며 겨우 몇몇만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실제 공격이었다면 모두 패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진짜 공격이었다면? 그날 밤 늦게 호텔 밖에서 미키히코는 소환 마법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때 근처에 수상한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그는 그들이 단순한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다른 마법에 의해 막혀버렸고 그는 이 남자들이 평범한 도둑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를 혼자 힘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했다. 미키히코는 타치야가 상급생들을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물리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전의 마법을. 이 생각은 그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그는 신비로운 남자들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신비로운 남자들과. 미키히코는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들이 발사하기도 전에 무기를 부수는 주문을 걸었다.
무기를 부수는. 바로 그때 번개가 치며 남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땅에 쓰러뜨렸다. 미키히코는 혼란스러워하며 누가 그를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타치야가 나타났고 미키히코는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어 안도했다. 익숙한 얼굴을. 타치야는 이전의 위험을 감지하고 미키히코를 도와주기 위해 급히 달려왔다. 미키히코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타치야는 미키히코의 마법이 충전되는 동안 자신의 마법으로 남자들의 무기를 파괴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을 처리한 후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대장관이 나타나서 타치야에게 미키히코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타치야가 앞서 겪었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치야가 전에 직면했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고투. 타치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키히코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음 날 경쟁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타치야는 메리를 이길 것 같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반면 에리카는 메리가 그저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신호가 울리자 소녀들은 앞다투어 달려갔다. 그중 한 명이 물을 휘저어 파도를 일으켰지만 메리는 그것이 속도를 늦추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화 마법을 시전하고 속도를 내며 완벽하게 보드를 타고 있었다. 타치야는 친구들에게 메리가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강화 마법과 이동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메리는 심지어 낮은 풀장으로 점프하여 물을 튀겼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그녀가 쉽게 경주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날 오후 타치야는 대령과의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대령은 그가 지난밤에 본 신비한 남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무리인 노에드 드래곤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목표는 경쟁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나 대령은 그들의 계획이 제때 저지되기를 바랐다. 다음 날 타치야는 대회 준결승을 관람하러 갔다. 그는 마유미가 자신의 차례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마자 그녀는 경쟁자보다 3배 빠르게 모든 표적을 맞추며 완벽한 점수인 100점을 기록했다. 마유미는 자신의 라운드를 압도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마유미는 다음 경기를 위해 스트레칭을 도와달라고 타치야에게 요청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며 자신의 유연성을 과시했고 타치야에게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감명을 받지 않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단순히 자신이 조종사로서의 의무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그녀의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마유미는 상대가 따라오지 못할 때까지 목표를 계속 타격했고 결국 항복했다. 한편 치요다는 자신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마법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마법 공격을 상대에게 퍼부어 거대한 기둥을 부숴버렸다. 상대는 빠르게 방어막을 세웠지만 치요다의 마법은 너무 강력했다. 강력해서 계속 부서져 나갔다. 상대의 다른 소녀가 절망적인 움직임으로 공격했지만 치요다는 더 많은 마법을 사용해 모든 기둥을 동시에 부숴버렸다. 더 많은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기둥을 한꺼번에 박살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팀에게 최종 6개의 경기 중 적어도 4개를 이겨야만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승리의 기회를 얻기 위한 6개의 최종 이벤트.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미유키와 다른 친구들은 타치야를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와 함께 있어줍니다. 에리카는 타치야의 최신 발명품을 발견하고 시험해보고 싶다고 물었다. 타치야는 그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신 장치를 네오에게 던졌다. 네오는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검이 확장되었다가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는 마법을 시전했다. 그리고 다시 모이는 것을. 네오는 무기의 힘에 감탄했다. 타치야는 검이 특별한 마법 덕분에 길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법. 검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타치야는 마법으로 땅에서 나무 막대들을 소환했다. 다수의. 네오는 검을 휘두르며 그 막대들을 내려찍어 부숴 보여주었다. 그것은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메리는 또 다른 라운드의 대결을 준비했다. 그녀는 서핑보드를 타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하지만 곧 가장 가까운 경쟁자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메리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돌아가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 여자가 메리를 피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가 보드에서 미끄러져 메리에게 직진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보드가 물에 담겼고 그들은 서로 부딪혔다. 두 사람 모두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보드가 물에 담기며 두 사람 모두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늦게 메리는 병원에서 아프면서 일어났다. 마유미가 그녀에게 추락하면서
몇몇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치유를 도와주기 위해 마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메리가 경주를 기억하면서 마유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녀의 보드는 충돌 직전에 아래로 내려갔고 마치 누군가 물을 어지럽힌 것 같았다. 마유미는 그것이 이상하게 들린다고 동의하며 누군가가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호텔로 돌아가서 타치야는 그룹의 나머지에게 경연 외부의 누군가가 메리에게 마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이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물었다. 타치야는 경연에서 외부의 마법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마술사들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격자가 어떻게 모든 보안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밤, 팀 회의 중에 마유미는 모두에게 그들이 남은 큰 대회가 단 2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1위를 차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2대회를 모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수지요는 더 중요한 대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자고 제안했다. 그 대회는 다른 대회보다 더 많은 점수를 제공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하며 도전하기로 했다. 마유미는 미유키에게 그들의 학교를 위해 마지막 이벤트에서 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타치야는 그녀를 응원하며 그녀를 믿는다고 말했다. 자신감이야? 다음 날 경기장에서 시즈쿠는 자신의 대회를 준비했다. 다른 소녀들은 타치야가 처음으로 시즈쿠의 고양이를 손봐주는 것이 때문에 조금 긴장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즈쿠는 집중하고 하나씩 목표를 맞추기 시작해 결국 완벽한 100점을 기록했다. 그 후 천막에서 수지는 마유미에게 남자애들이 다시 한번 경주에서 졌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항상 지는 팀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고 그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였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다치야는 다음 라운드를 앞두고 시즈쿠의 고양이를 업데이트해주러 갔다. 그는 시즈쿠에게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다음 경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시즈쿠는 대회에 참가하여 표적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표적들을 시즈쿠의 점수는 빠르게 상승하여 상대를 앞질렀다. 대회가 끝났을 때 시즈쿠는 또 한 번 만점을 기록했고 친구들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녀의 승리를 행사 후 마유미는 학교가 3위 안에 들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다치야에게 감사를 표했다. 3위 안에 타치야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인정받을 차례라고 말했다. 대출금. 수조원은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타치야가 왜 항상 이렇게 진지하고 멀어 보이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른 경주전에 타치야는 하노카와 경기장에서 만났다. 그는 하노카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했다. 규칙상 서로 마법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치야는 하노카에게 유리한 계획을 세웠다. 경기가 시작되자 하노카는 마법을 발동시켜 눈부신 빛을 창조했다. 다른 경주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들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하노카는 그들을 제치고 선두로 나가 경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우승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하노카는 감정이 북받쳤다. 그녀는 타치야에게 감사하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항상 실패자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유미와 메리는 남자애들이 다시 이벤트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팀이 전체 대회에서 지면 모든 것이 소년들의 부진한 성적 탓으로 돌려졌다. 한편 차이나타운에서는 수상쩍은 남자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대회에서 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워했고 그중 한 명은 팀들을 파괴하여 확실히 이기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호텔로 돌아온 타치야는 미유키가 자신의 방에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미유키는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그의 이름이 상위 경쟁자들 중 공개되지 않는지 물었다. 경쟁자들 중 타치야는 만약 그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낸다면 마법대학이 그의 배경을 파헤치고 야츠바 가문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세요. 그는 그런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미유키는 그의 손을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누구보다 더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즈쿠는 대회에서 또 다른 라운드를 위해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경연. 신호가 울리자마자 시즈쿠와 그녀의 경쟁자는 그들의 케이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마법의 방패로 목표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즈쿠의 강력한 마법이 그의 방어를 뚫고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녀는 집중을 유지하며 기둥들을 하나씩 파괴하여 라운드를 승리했습니다. 그 후 타치야가 캐디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동안 하노카는 그를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입학시험 때 그를 처음 보았던 순간과 그가 마법을 다루는 모습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얼마나 쉽고 우아하게 해내는지 감탄했습니다. 곧 마유미와 학생회가 미유키의 다음 경기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다음 경기. 시합이 시작되자 미유키는 강력한 마법을 풀어 상대편으로 불꽃 파도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상대편으로 몰아쳤습니다. 자신의 표적을 얼음으로 보호하면서 상대방은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유키의 마법은 너무 강했다. 결국 미유키의 얼음 마법은 상대방의 방어를 뚫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겼다. 그날 밤 모두가 성공을 축하하며 여자아이들은 경쟁에서 미유키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타치야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놀라워했다. 모두가 자신들의 마법 장비도 타치야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 여자아이는 심지어 자신의 카드 기술자가 타치야만큼 숙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불평하며 그와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오는 타치야의 기술에 배제감과 질투를 느껴 발을 동동 구르며 그녀는 그만큼 좋은 사람을 원했어요. 시오는 타치야의 기술에 배제감과 질투를 느껴 발을 동동 구르며 방에서 나가. 그는 친구들에게 다음 대회에서 이겨야 한다고 화앵그럴리했고 규칙을 어겨야 한다고 해도 타치야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대회가 시작되자 에리카는 모든 경쟁자들이 어두운 고글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하노카의 눈부신 마법 트릭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타치야는 이미 앞을 내다보았다. 그는 하노카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었다. 다른 레이서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매 턴에서 속도를 줄이는 동안 하노카는 자신의 일반 고글을 사용하고 훈련의 이점을 살려 속도를 올렸다. 하노카의 빠른 반응 속도와 타치야의 영리한 전략 덕분에 그녀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고 모두가 그녀의 승리를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마유미는 소녀들이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고 칭찬하며 특히 그들이 대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시즈쿠는 마유미에게 자신이 최고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친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다음 날 시즈쿠와 미유키가 경기장의 서로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꺼지자 미유키는 거대한 불마법의 파동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시즈쿠는 빠르게 방패를 사용해 기둥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유키의 불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마법이 그녀의 방어를 녹이기 시작했다. 포기할 생각이 없던 시즈쿠는 전술을 바꾸고 미유키의 목표를 향해 차가운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유키의 마법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얼음으로 덮는 냉각 마법으로 응수했고 시즈쿠의 방어를 완전히 압도하며 상대의 목표를 모두 파괴했다. 결국 미유키의 마법이 승리를 결정지었다. 다음 날 타치야가 팀 텐트에 도착했을 때 미유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동료들이 사고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다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즈쿠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그것은 그들의 팀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공격이었다. 곧 마유미가 나타나서 시즈쿠의 의심을 확인했다. 그녀는 팀이 라운드 직전의 발사대에 의해 공격받아 폐허 아래 묻혔다고 설명했다. 타치야는 경기가 연기되어 팀원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마유미는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하고 타치야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기를 요청했다. 조용한 방에서 타치야는 마유미에게 3명의 절도범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호텔에 첫날 밤에 침입했다. 그는 그들이 홍콩 기반의 범죄자들이며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를 조작하려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신비로운 남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전체 팀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미라지 배트 대회 중에 타치야의 팀에서 2명의 소녀가 아주 잘 공연하며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갔다. 대회 후 타치야는 학생회와의 회의에 호출되었다. 위원회에서 마유미는 그의 뛰어난 전략과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장비의 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요. 그녀는 그들이 여전히 50점 이상 앞서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라운드에서도 2등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라운드에서도
2등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유미는 다스야에게 부상당한 선수들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사키와 신키루 같은 강력한 상대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사키와 신키루 같은 강력한 상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처음에 다스야는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신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유미는 다스야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그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츠토는 타치야에게 마유미의 명령을 따르라고 재촉하며 그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타치야는 마침내 그 자리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이 팀원을 뽑을 수 있다면 말이다. 타치야는 리오와 미키히코를 경쟁에 함께할 팀원으로 선택하며 강한 팀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타치야는 리오와 미키히코에게 자신의 캐드를 조정하고 다음 대회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팀은 준비가 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타치야는 자신의 속도와 기술을 사용해 적을 잡았다. 방심하게 만들고 즉시 그들의 방어를 약화시켰다. 그의 빠른 동작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고 심지어 신키루조차 놀라게 했다. 한편 네오는 검을 이용해 공격자들로부터 자신의 모노리스를 방어했다.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을 쓰러뜨렸다. 미키히코는 마법을 사용해 다른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은 숲에서 길을 잃었다. 중간에 잘못된 시간 코드로 인해 수정. 팀의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타치야는 빠르게 주문을 시전해 상대편의 모노리스를 공격하여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왔다. 경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타치야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적들을 제거했다. 그들의 상대를 지능적인 움직임과 강력한 마법으로 이겼다.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거대한 바위들이 마사키에게 날아갔다. 하지만 빠른 주문을 걸어 공중에서 그 바위들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부숴버렸다. 발견. 상대팀이 그를 멀리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더 많은 바위를 발사했지만 그의 방해 방어 장갑 덕분에 그들은 무용지물이었다. 간섭 방어막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어. 옵션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깨달은 한 선수가 마사키의 모노리스로 돌진하려 했으나 마사키는 마법으로 그를 밀쳐냈다. 마사키의 석판을 사용했지만 마사키는 마법으로 그를 날려버렸어. 또 다른 상대가 더 큰 바위를 소환하려 시도했지만 마사키는 즉시 그것들을 폭발시켰다. 순식간에. 그러나 그 남자는 아직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주문을 외우며 바위들을 빠르게 발사해 마사키를 갇히게 하려 했다. 영원히 말이다. 하지만 마사키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한 번의 거대한 폭발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경기가 끝났을 때 타치야는 진짜 메시지를 알아차렸다. 마사키와 신키루는 결승전에서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타치야는 이것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편 미키히코는 그들이 그런 강력한 상대에게 승산이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그러나 타치야는 그에게 다음 경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다음 산악 경기에서 타치야는 뛰어난 전술로 팀을 이끌며 적을 물속으로 유인하고 고지에서 그들의 거석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타치야는 스파이 고문관을 만나 무두령 갱단의 은신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대회를 방해하기 전에 그들을 막고 싶었습니다. 스파이는 타치야가 그 갱단에 대해 아는 것에 놀랐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팀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마사키와 신키루는 최종 결전을 준비하며 타치야와 싸울 수 있는 탁 트인 들판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직접 텐트에서 타치야는 네오와 미키히코에게 신키루의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특수한 로브를 주었다. 그들을 신키루의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마지막 경기가 다가오자 타치야는 그들이 정말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미유키가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하며 자신이 그를 믿고 그가 절대 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절대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타치야에게 필요한 힘을 주었고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합이 시작하려는 순간 관중석에 앉아있던 미즈키는 미키히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법 능력이 더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경기 시작 신호가 울리자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씁니다. 알람이 울리자 마자키는 타치야를 향해 마법 공격을 퍼부었지만 타치야는 가볍게 마자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저없이 마자키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마법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치야의 마법은 마자키의 간섭 방어구에 계속 막혔고 타치야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해 계속 발사하는 동안 마사키는 그의 지원팀에게 대회에서 주요 목표인 모놀리스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타치야는 마사키가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므로 마사키를 향해 돌진하며 마사키가 쏘는 보이지 않는 총알을 피했다. 타치야는 땅에 큰 구멍을 보았고 그것을 빠르게 뛰어넘어 방금 함정을 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특별한 능력인 신비로운 눈을 활성화하여 마사키가 자신에게 사용할 계획인 모든 마법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마사키의 공격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신키루는 타치야의 모노리스를 향해 직진하여 팀을 위해 경연에서 이기려 했다. 하지만 네오가 제때 나타나 신키루의 길을 막았다. 신키루는 보이지 않는 마법 총알로 네오를 공격하려 했지만 네오는 마법 로브를 방패처럼 사용하여 모두 막아냈다. 그 후 네오는 신키루에게 검을 휘둘러 그를 물러서게 했다. 네오가 신키루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멀리서 마사키가 보이지 않는 마법 총알을 네오에게 쏘아 그를 뒤로 밀어냈다. 그런 다음 신키루는 미키코를 땅에 가두는 주문을 시전하여 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타치야가 마사키에게 갑자기 돌진했지만 마사키는 강력한 마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력을 증폭시켜 규칙을 어기면서 타치야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연달아 총을 쏘았습니다. 공중제비를 돌며 재장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사격하며 프로처럼 공격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 총알들이 그의 주변의 땅에 박히며 폭발을 일으켰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타치야가 강하게 바닥을 치고 마사키는 그가 실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타치야의 시스템은 그에게 골절된 갈비뼈와 파열된 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전투 기술이 크게 떨어졌지만 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하여 그를 치료하고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타치야가 그 옆에 나타났습니다. 타치야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마사키가 아직도 경악한 상태에서 타치야가 손가락을 튕겨 큰 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음이 멎자마자 마사키는 이명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부상당한 상태인 타치야는 경기장에서 쉬고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신킬루는 마사키가 패배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 번개를 피할 수 있었다. 마사키가 쓰러진 것에 흥분한 미키히코는 고통을 참고 신킬루를 쫓았다. 그는 진술수를 사용해 클론을 만들고 거대한 바위가 땅에서 솟구치는 큰 마법을 시전했다. 신킬루는 도망치려 했지만 덩굴에 붙잡혔다. 그가 빠져나가려 할 때 번개가 그를 강타하며 쓰러뜨렸다. 미키히코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신킬루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그를 목표로 한 거대한 폭발을 날렸다. 다행히도 미키히코의 방패가 공격을 막아주었다. 그때 레오가 뛰어들어 검을 휘둘렀다. 그의 공격은 신키루를 땅에 넘어뜨렸고 우리 팀은 마침내 경기를 이겼다. 팀의 텐트 안에서는 위원들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오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타치야의 놀라운 기술과 그가 팀을 승리로 이끈 것에 자랑스러워했다. 관중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타치야, 레오, 미키히코를 위해 크게 환호하며 그들의 놀라운 팀워크와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미유키가 더 행복해 보였고 그녀는 자신의 형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비밀 회의에서는 머리가 없는 용 무리의 그림자 같은 남자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들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그들은 거짓말을 한 도박꾼들에게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중 한 명은 유일한 방법이 타치야와 그 팀을 경쟁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그것이 돌아서는 유일한 방법임을 동의했다. 캠프로 돌아와 다음 대결을 앞둔 미유키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팀이 다시 공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앞과 마찬가지로 타치야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약속했다. 항상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 그녀를 지켜줘. 그날 아침, 대회 중이던 여자애들은 마력을 사용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불빛을 자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갑자기 미유키의 팀 동료의 마력 코어가 고장나서 아래쪽 물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기장을 지켜보던 미즈키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크대에서 정령이 튀어나와 작동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타치야의 휴대폰이 울렸고 미즈키는 그녀가 본 것을 타치야에게 말했다. 타치야는 다시금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경기를 앞두고 미유키의 캐드를 점검받으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장치 점검 텐트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한 관계자가 캐드를 스캔할 예정이었다. 관계자가 몰래 캐드에 바이러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타치야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을 거부하자 타치야는 그를 제압할 준비를 했다. 그때 눈이 없는 섬뜩한 얼굴을 가진 노인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이 사람이 미유키의 캐드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고 노인은 장치가 전자 누에라 불리는 어떤 것으로 감염되었다고 확인했다. 그것은 캐드를 고장내도록 설계된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였다. 노인은 미유키가 본래의 캐드가 고장났기 때문에 백업 캐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치야에게 말했습니다. 타치야가 텐트로 돌아왔을 때 미유키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타치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가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치야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오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음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미유키는 점수에서 약간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치야에게 새로 업그레이드한 비행용 캐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미유키와 다른 소녀들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비행 캐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타치야에게 물었다. 시합이 시작되자 미유키와 다른 여자아이들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미유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높이 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관중들은 그녀가 그렇게 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술을 배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유키는 하늘의 빛을 프로처럼 가르며 날아갔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점수판에서 엄청난 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치야는 동생의 성공이 자랑스러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 헤드 드래곤 갱의 본부에서는 범죄자들이 그들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회에 방해를 하려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한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특별 요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경기장에서 한 요원이 경쟁자 중 한 명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붙잡혀 경기장 밖으로 던져졌다. 로봇이 착지하자 무라이즈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곧 그가 실제로 기계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이 방심한 사이 로봇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 남자가 주문으로 반격하며 그를 밀어냈다. 그는 즉시 그의 파트너에게 로봇을 제압하라고 말했다. 몇 초 만에 전기바늘이 튀어나와 로봇을 땅에 고정시켰다. 그때 그들은 카오코가 친구가 나서서 해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늦게 경기가 시작되자 미유키는 마법을 발동하고 떠있는 불빛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여자애들도 비행 마법을 배우고 그녀와 함께 빛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자애들은 에너지가 바닥나 그들의 주문에 의해 부드럽게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유키는 계속해서 하나씩 빛을 없애다가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팀이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에리카는 다음 큰 이벤트인 두 번째 모놀리스를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주차장에서 비밀회의 중 타치야는 상담자로부터 노헤드 드래곤 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늦게 타치야는 에이전트 후지의 차에 올라타며 갱이 은신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과 한 번에 결판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로 돌아온 타치야는 갱의 은신처에 도착해 옥상에서 그들의 음모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겨누고 한 명씩 그룹 멤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지는 등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격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잡았고 타치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타치야는 그들의 마법을 없애고 더 많은 발전기를 제거하며 그룹 리더는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떠나서 경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보스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 남자는 마침내 그들의 리더가 리처드 선이라는 사람이라고, 그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시인했다. 타치야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 녀석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렸고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건드렸을 때 선을 넘었다고 리더에게 말했다. 말을 마치자 타치야는 마지막 남자까지 제거하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직을 해치운 타치야는 자신이 여동생과 팀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팀을, 다음 날 캐치도와 그의 팀은 모놀리스를 위한 또 다른 라운드에서 불타올랐다. 코드 경쟁. 그들은 상대를 압도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제쳐버렸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누구든 감전시켰다. 알람이 울렸을 때 캐치도의 팀이 그 경기를 이겼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타치야와 미유키는 다시 캐치도의 활약을 지켜보았고 그의 무적에 방패로 공격을 막고 적들을 인형처럼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성과로 그의 팀은 또 다른 승리를 확보했다. 경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미유키와 그녀의 팀원들은 그들의 성과로 메달을 수여받았고 캐치도는 그의 팀을 1위로 이끈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장소. 그날 밤 모두가 호텔에서 축하하고 있었고 타치야는 마사키가 미유키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로맨틱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고 느꼈다. 타치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유키에게 춤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함께 무대로 나갔다. 잠시 후 캐치도는 타치야에게 다가와 호텔 밖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있게 되자 캐치도는 타치야에게 텐 마스터 클랜에 가입하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는 타치야를 클랜의 리더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리더는 타치야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타치야는 클랜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었다. 캐치도는 아마 마유미와 결혼하면 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타치야는 자신이 아빠가 되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웃어넘겼다. 캐치도는 타치야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클랜 리더들이 타치야를 자신의 편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그들은 심지어 타치야를 미래의 잠재적인 리더로 고려했다. 몇 주 후 학교에서 미유키는 도서관에서 타치야를 찾았다. 그녀는 그가 아마 보지 말아야 할 동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타치야는 실제로 철학자의 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학자의 돌이 재료를 마법 재료로 바꿀 수 있고 마법 순서를 저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때 미유키는 그에게 새로운 학생회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가기로 동의했다. 개인 사무실 안에서 한 선생님이 타치야에게 학교가 큰 논문 대회에 초대되었고 그가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타치야는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미유키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소름 끼치는 여자가 그들의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소파. 미유키는 저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타치야는 이 이상한 여자가 왜 그들의 집에 있는지 더 궁금해했다. 자신을 사유리라고 소개한 그 여성은 타치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고등학교를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타치야는 단호히 거절하며 여동생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유리는 다른 보호자가 미유키를 돌볼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타치야는 아무도 자신의 여동생을 그처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타치야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사유리는 그에게 특별한 유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철학자의 돌과 비슷했다. 그녀는 그것이 마법의 시퀀스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복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것은 타치야가 찾고 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분석하기로 동의했다. 사유리가 떠나자마자 타치야는 미유키에게 나가서 나쁜 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속력을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교통사고를 발견했다. 두 명의 수상한 남자들이 안에 갇힌 운전자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타치야는 즉시 행동에 나서 그들의 무기를 몇 초 만에 분해했다. 공격자들은 깜짝 놀라며 이 남자가 누군지 궁금해했다. 타치야는 빠른 사격으로 그들을 제압했지만 부상당한 남자를 도와주기 전에 저격수가 그를 쏘았다. 타치야는 넘어졌지만 거의 즉시 치유되었다. 내부 감각을 이용하여 그는 저격수가 지붕 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타치야는 저격수를 폭파시켜 사라지게 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타치야는 미유키에게 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용되어 그것의 복제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건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고용받았지만 가능성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인간 대신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마법으로 구동되는 로봇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치야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유키를 보호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비디오는 끝납니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